네, 이번 주에 참 정치 이슈가 많았는데요. 예. 이번엔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7일에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복역 중이었던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가석방이 됐습니다. 관련된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전주 출마는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성찰에 기초해서 그러면 이 폭주를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7월에도 가석방 심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부적격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통과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가석방은 법률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는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거의 형기의 90%를 90% 정도는 복역을 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들어가거든요.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몇 달 더 복역을 하면서 거의 정경심 교수가 복역한 내용을 보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일찍 가석방이 된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약 11개월 먼저 출소를 했으니까요. 사실은 4분의 3 정도, 그러니까 75% 정도 복역한 상태에서 지금 가석방이 됐는데 대부분의 수용자는 85% 이상, 90% 정도 복역을 한 상태에서 가석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뭐 건강상의 이유가 고려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달 더 채우고 평균적인 가석방 대상자보다는 조금 더 일찍 석방이 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보면 그 딸 조민 씨는 불구속 기소가 되고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는 평균적인 그 수용자보다는 조금 일찍 가석방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로 보이는데 저는 출마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민주당 쪽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할지 아니면 무소속 아니면 제3의 어떤 위성정당 형태로 출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총선을 건너뛰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가석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이 좀 역할이 있나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가석방 심사 대상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장관이 들어가요? 아니요. 거기 뭐 장관까지는 안 들어가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는 장관은 직접 위원회 멤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한동훈 장관의 입김이 뭐 좀 이렇게 가석방 유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 또 의사가 반영이 된 거냐 아니냐. 장관이 가석방 대상자까지 일일이 거론하면서 뭐 정경심 교수잖아요. 정경심 교수. 다른 분도 아니고. 글쎄요. 이거를 언급을 했다면 금방 소문이 났겠죠. 전혀 한동훈 장관은 그냥 관여한 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 보입니다. 그래 보이는군요. 보이는 게 다 진실은 아닐 수 있죠. 근데 질문의 취지가 뭐예요? 아니 의도가 뭐예요? 아니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 정경심 교수의 가석방 그로 인해서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까지 연계가 되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과 조국 전 교수의 그런 어떤 관계랄까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한 장관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제 이 세간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이게 호사가들 입에 오르내린 그런 어떤 이슈로는 이제 관심이 가니까 여쭤봅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드러난 그 사실들 있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형을 받았는데 수감 기간 동안 시력도 조금 원래 문제가 있었고요. 허리 디스크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평균적인 수감자들보다는 조금 일찍 가석방 대상자로 심사 대상에 올랐고 가석방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뭐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일찍 출소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예, 것 같다. 예. 네, 재난 질문을 제가 괜히 한동훈 장관 얘기 꺼내네. 어쨌든 법무부에서 결정한 상황이니까 항상 한 발짝 더 앞서가세요, 에릭서가.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도 계속해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된 영상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특권 또는 뭐 혜택 이런 것들이 이제 비자발적으로 다 박탈된 것 같습니다.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들어가고 법무부 장관 되고 난 뒤에 사실은 좀 빛나 보이고 멋져 보이는 자리와 지위는 모두 다 없어졌다. 그게 저희 현실인 것 같고요. 그게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연말 연초까지 재판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재판에 집중할 것이고요. 이 재판에 있다는 얘기는 일단 족쇄를 찬 몸이기 때문에 족쇄를 차고 입에는 이제 마스크가 채워진 그런 상태이라서 발언권도 없고 운신에도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재판이 마무리되어 나가고 또 가족들도 일정하게 좀 마무리를 하고 나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체 그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뭐 세우거나 또 세운 적도 없고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좀 추상적으로 그냥 길 없는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 걸어가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어제 공개된 영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최신 발언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공개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책도 내시고 유튜브도 출연하시고 이런 것들이 향후의 출마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가장 최근 발언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 아직 결정한 바는 없다. 이게 저도 뭐 좀 취재를 해보면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다만 조 전 장관께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어떤 방식이 됐든 거기에 방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현 정부에 대한 규정이 우리 야당과 같게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어떻게든 막아내야 된다. 그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그 인식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직접 가장 근접한 선거가 되는 4월 총선이니까요. 직접 본인이 뛸 것인가 아니면 저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출마를 하거나 민주당의 깃발을 들던 아니면 뭐 제3의 길을 찾아서 출마를 하시거나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지금 총선에 움직이시는 분들 중에 조 전 장관과 가까우신 분들이 제법 됩니다. 그분들을 어떤 지원하는 약간의 간접 방법이겠죠. 그런 방법도 충분히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요. 조 전 장관께서 마지막까지 고민의 지점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본인이 움직였을 때 우리 민주 진영 전체가 총선에서 판세가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결국은 여론을 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론은 제 주변 분들이나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조 전 장관이 정치를 하기에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론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중에 결정적인 게 최근에 그 딸 조민 씨를 검찰이 또 기소할 때 이건 좀 심하지 않았느냐. 이미 4년 전에도 기소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반성문까지 써내라고 부모를 압박하고 모욕 준 다음에 결국은 기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 정부 특히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 대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이게 또 비교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는 좀 가혹한 수사가 아니었는가. 결국은 검찰 개혁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많은 가혹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여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조 전 장관의 정치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 교수님, 조 전 교수는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해야 돼요? 이 민주당의 강세 지역에 나와야 돼요? 아니면 뭐 소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강남 좌파라고 많이들 이제 조 전 장관을 했으니까 강남 3구에서 나와야 돼요? 글쎄요. 뭐 저는 뭐 지금 조국 장관의 생각이 상당히 총선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뭐 한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이유, 이제 가족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시대적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역사 우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일종의 결자 해지론도 있어요. 전 정권의 고위공직자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출마를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고민은 어디 출마할 것이냐를 본인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처음에 이 지금 조국 장관의 이거 출마 예정지는 많은 이 언론들이
처음에는 관악을 이야기했거든요. 본인이 서울대 교수를 했고 거기가 또 야당의 텃밭이라고 민주당 텃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예. 이야기를 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 뜬금없이 강주 이야기가 나왔어요. 강주로 전라남도 광주요. 네, 전라남도 광주에 조국 전 장관을 모셔와서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지역에서 났다고 그러고 아까 인터뷰는 보니까 이제 또 전주까지 이야기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민주당이 강시 지역에 본인이 출마할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워지거든요. 예. 사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공수를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조국의 늪에 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하고 가면 맞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결국 험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험지라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강남 쪽보다는 본인의 고향인 부산 쪽을 갈 가능성이 높다. 부산이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의 그 일종의 정치적인 기반 자체가 약간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식으로 민주당 깃발을 들든 아니면 조국의 깃발을 들든 거기서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한 두세 단계 이제 김영남 의원님 말대로 앵커가 또 오버를 해서 또 몇 발짝 더 들어가서 제일 고독스러운 질문을 조국 많이 전 받으시니까요. 장관과 한동훈 장관의 빅매치는 성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연휴니까 즐겁게 즐거운 상상을 좀. 저는 원천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본인이 어떤 그 사회적 명예회복,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총선 출마나 정치권의 진출을 강하게 희망한 거는 분명히 한데 한 두 가지 점에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판 중입니다. 1심에서 그러니까요. 2년을 예. 받았습니다. 2심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심에서 2년을 받았지만 실형을 받았지만 구속되지 않은 것은 대체로 정경심 교수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부부를 동시에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가석방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2심에서 만약에 실형이 되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발언을 하기 사실 어렵다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거 더 중요한데 민주당에 출마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번 계기로 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재적인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 과연 총선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죠. 내로남불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해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총선 출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국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조국 이 빅매치는 성사 가능성이 아예 제로군요. 마이너스로 하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일단 같은 지역구에서 두 사람이 후보로 맞붙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사자들도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동훈 장관만 해도 지금 총선 출마 여부가 조국 전 장관 이상으로 불확실하거든요. 지금 총선에 반드시 출마한다는 보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아마도 제 예상에 보면 선거법 개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만에 하나 지난 21대 총선처럼 비례대표 전문 정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위성 정당이라고 불렀던 그런 정당이 존치하는 형태의 지금 선거법 개정 없이 그대로 그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아마도 비례대표 전문 정당 쪽으로 출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거법 개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입니다. 예.